미주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로님 이번 주에도 저희가 장로님께 들어야 될 얘기들이 참 많은데 아, 그런가요? 네, 먼저 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는요. 2024 캘리포니아 아동보호 법안이 지금 주민 발의안으로 예. 찬반 투표 상정을 위해서 지금 법적 청원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짧은 기간 안에 이제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장로님께서 좀 저희들에게 좀 독려의 메시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 부분은 지금 보험방송도 또 한인교회가 나서서 열심히 서명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청원서죠, 네. 피티션. 지난번에 2주 전에도 이 주민 발의안을 주도하시는 분을 모시고 우리가 방송을 했고, 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이런 것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너무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 나설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왜 한인 교회들은 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특히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침해를 당하고 신앙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고 자녀와 가정들이 이게 공격을 받는데도 소극적인가 하는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물론 제가 그에 대해서도 과거에 방송을 몇 번 했습니다. 정교 분리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있죠. 네. 한국의 헌법에도 정교 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워진 지 이제 75년 정도 됐는데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어린 국가죠. 그런데 그럼에도 당시에 이 민주적인 개념이 많지 않았을 때도 이승만이라든지 당시에 독립운동과 나라 건국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미국에서 배운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서 이런 정교분리라는 이런 개념을 한국 헌법에다 집어넣었는데, 한국 헌법을 보면은 한국 헌법 2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미국의 헌법에 있는 거와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나라가 이제 만드는 종교. 근데 제가 보면은 좀 이게 한국의 정교 분리와 미국의 정교 분리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네. 한국은 이게 또 이제 한국 헌법에도 이렇게 나왔지만 종교와 정치라고 했어요. 네. 종교와 정치라고 했는데 미국은 정치가 아니고 정부, the stat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church and politics라고 이 교회와 이 정치의 분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미국 헌법에는 종교와 교회와 정부 혹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 그 말은 제가 전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유럽에서 건너온 퓨리탄이라든지 장로교인이라든지 당시에 미국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과거에 유럽에서 본 나라의 왕이 네네. 교회의 머리가 되는, 자동적으로 지금 현재도 영국의 국왕이 이제 영국 교회 앵글리칸 처치의 헤드죠. 그런데 그렇게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의 분리. 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 이 교회를 정부로부터 분리하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의 분리를 얘기한 것이지, 이 한국식으로 표현한 것 교회와 정치의 분리. 그런 개념은 미국에는 없습니다. 한국의 헌법에 들어간 것 같이 교회와 정치의 분리는 미국 헌법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미국의 헌법은 교회와 정부의 분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교회로부터 정부를, 국가를 분리시켜 놓는, 떼놓는, 국가는, 정부는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고 이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헌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지,
교회는 정치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 말이 없어야 된다, 사일런트 해야 된다, 침묵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개념은 미국에는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미국은 그 나라가 세워진 지 250년이 지났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처음으로 시작한 나라이고,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한국이 이런 이 한국의 헌법에 이런 그 정교 분리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전에부터 이해를 못했던 것이 왜 다른가? 한국 사람들은 왜 정치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헌법을 들여다보니까 한국은 교회와 정치의 분리를 이제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이것은 미국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에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물론 교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나서서 모든 정치 이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설교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자유,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가정들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는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이런 행위를 할 경우는 당연히 미국에서는 당연히 교회들이 나서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네.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야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주민 발의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주민 발의안이 이렇게 필요하게 된 이유는 유권자들이 한 정당에게 너무나 많은 힘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앞장서서 악법, 우리 신앙 크리스천들이 보는 그 입장에서 악법들을, 자녀들을 해치고 가정을 해치는, 부모의 권리를 해치는,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해치는 그런 법안들을 너무나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네. 이 주민 발의안이라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그런 방법을 장치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무효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전에 방송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서명 작업을 꼭 이걸 이뤄내야 되고, 그러나 갈 길은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를 통해서 유권자가 이 힘의 균형을 만들어주는 것, 견제를 시키는 것. 네. 그래서 이 민주당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투표할 때마다, 선거할 때마다 투표를 꼭 하시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정말 진리를 거스르는 이 법안이 유권자 등록되어 계신 분들이 반드시 서명운동 참여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벌써 그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그 투표지를 받았을 텐데, 네. 제가 제 투표지거든요. 제가 이제 투표를 해놓은 것이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네. 이것을 보면은 미국은 이제 모든 선거를 모아서 같이 선거를 하다 보니까 투표지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 나 다 모르는데, 사실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모르고 투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냥 뭐 간단한 홍보물이나 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TV 광고하는 거나 보고, 그렇게 이름이나 아는 사람, 또 내가 조금 이렇게 조금 아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그 복잡하게 여러 상황에 투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투표를 하고 투표지를 보내도 그 유효한 투표이기 때문에 네. 모르는 것은 안 하셔도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같이 한 정당이 압도적인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볼 때에, 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잘못된 정책들을 너무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면은 그 반대쪽에다가 힘을 실어줘서 양 정당이 서로 힘의 균형을 맞추고, 그래서 서로 견제하는, 어느 정당도 힘을 막강하게 가지면은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이, 네. 공화당이든지 민주당이든지 너무 한쪽이 인간들이 막대한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네. 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유권자 후보들을 잘 몰라도 반대적 그 소수 정당의 후보들에게 투표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그 선거 관련 홍보물들이 이제 올 거예요. 있죠. 예, 특히 네. 지금 저는 문자로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니키 헤일리도 오고 트럼프도 오고.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니키 헤일리가 보내가지고. 그래서 특히 요즘은 문자가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돈이 있는 분들은 TV
광고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거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광고하기도 하고 또 우편물로도 홍보물이 많이 집에 오죠.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이 유권자 이 보러 가이드 유권자를 안내하는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는데 보면은 여기는 보면 캅스라고 해서 캅스는 이제 그 경찰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 미국에서는 이제 경찰을 폴리스라고 그러지만 이제 캅스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떤 거 보면은 앞에는 공화당 어떤 건 민주당 혹은 우리는 경찰관들 소방관들 이게 이것을 보낼 때도 이제 전략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 사람 이거는 사업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어떤 분들은 미국 분들도 유권자들도 미국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는 이거 공화당에서 보낸 거네. 요거 그대로 투표하면 되겠네 하고 이걸 가지고 투표를 하신 분이 계신데 이것은 사업하는 이 캠페인 선거운동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후보들에게 돈을 받고 네. 그분들의 이름을 실어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슬레이트 메일러라고 이제 하는데 이것을 참고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 이 선거운동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걸 보면 이 공화당에서 왔네, 민주당에서 왔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유권자 등록할 때 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걸 다 받아봐요. 받아보고는 네.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화당에서 보낸 것 같이 홍보물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유권자 이제 그 후보들의 이름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그 이분들을 지지하는 것 같이 공화당이 지지한다, 민주당이 지지한다, 경찰들이 지지한다, 소방관들이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나 이것은 그 지지 공식 지지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자들이 돈 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이것 가지고 투표는 하지 마시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 정말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저희들 또 지금 예비 선거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저희들 지금부터 또 미국을 읽다 또 중요한 대선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저 자산 부풀리기 혐의를 받아온 트럼프 전 대통령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3억 5,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이렇게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는지 그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그 언론들이 그 미국의 주류 언론도 그렇고 한인 언론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좀 그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보도하는 그 보도의 그 제목을 보면은 네. 이 트럼프가 사기죄로 이 판결을 받아서 네. 그래서 막대한 천문학적인 그런 이제 벌금을 내게 됐다 그런 판결을 받았다. 네. 이제 그런 간단한 제목들이 나오죠. 그걸 보면은 이 사람 정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사기꾼이구나. 그분을 싫어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러겠죠. 싫어하는 분은 좋아했겠죠. 그리고 그때 잘 모르시는 분도 언론이 그렇게 제목을 다니까 기사를 읽어볼 시간이 없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이 계시겠죠. 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면은 언론들이 과거같이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사실만을 보도해서 그를 이 기사를 읽는 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그런 그 언론이 아니고 언론 기관 자체가 스스로가 어떤 정치적인 이념민적인 입장을 가지고 네. 그런 그 색안경을 끼고 그 기사를 쓰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견된 그런 네. 기사들이 대부분이다. 네. 그리고 미국 뉴스를 한인 언론들도 미국의 주류 언론을 받아서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제가 이제 언론 내에서 보기 힘든 그런 내용을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사건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뉴욕주의 검찰총장은 이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마찬가지로 뉴욕주도 민주당이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있죠. 그런 주죠. 유명하죠.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그러니까 이제 뉴욕 의회가 선출합니다. 검찰총장을. 그래서 그 뉴욕 의회는 주의회는 당연히 민주당이 확실히 장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검찰총장도 당시에 출마하면서 했던 얘기가 내가 검찰총장이 되면은 반드시 트럼프를 잡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네. 선거운동 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이제 당선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지금 그 트럼프를 대선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아시는 대로 6가지 이상의 기소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사 재판도 받고 있고 재판을 민사도. 아직 시작 안 하고 있고 이제 네. 민사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는 뉴욕주가 이제 그 트럼프 가정을 상대로 해서 민사 소송을 낸 겁니다. 그것도 사기죄로 fraud, 사기죄로 이제 소송을 낸 건데 그 내용을 보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해 드리고 판단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그 정의로운 사법부의 그 행위인지 아닌지 혹은 이제 정치적인 행위인지 한번 판단해 보실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네.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그 이렇게 언론에 설명이 잘 안 돼요. 안 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이 기소한 그 이 검찰총장이 트럼프를 기소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그 50년 이상 트럼프는 이제 그 건설업을 그 개발업을 해왔으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큰 프로젝트를 해왔으니까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융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큰 은행으로부터 이제 큰 액수의 융자를 받아왔는데 네. 이미 그 완불이 되고 끝난 그 융자들에 관해서 그 융자를 신청할 때에 그 융자 나는 제게는 이만큼의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돈을 빌려주십시오.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다가 신청을 하죠. 융자를 신청하면은 그래 이제 financial statement 그 재정 상태를 그래서 이제 그 은행에 제출하는데 이 검찰총장의 얘기는 그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그 이 트럼프 일가가 은행에 제출한 그 재정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부풀려져 있다. 네. 예. 그래서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 그러나 이미 다 이게 융자는 다 완불이 되고 이자까지 다 갚아줬고 그리고 은행들도 계속해서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우리는 그 지금까지 오랫동안 트럼프 일가와 그 거래를 해왔고 트럼프 일가는 우리에게는 whale customer 굉장히 큰 그런 그 중요한 고객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거래하기를 원한다. 네. 그리고 우리가 피해를 본 것은 전혀 없다. 이제 그렇게 모두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왜 문제가 되느냐? 이제 계속 이제 그 이 검찰과 이번에 판결을 낸 판사 이 재판은 이제 배심원 재판이 아니고 판사 혼자서 심의를 하고 혼자서 결정하는 그런 이제 재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판사와 검사가 한 통속이 되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뭐 은행에 있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은행의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하면 그런 뭐 액수가 가치가 정해져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러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감정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appraisal, 감정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이것을 융자를 원하는 이 트럼프 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 평가가 이 정도입니다라고 이제 내면은 은행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그걸 다시 심사를 하죠. 네네. 그 은행이 큰 은행들이기 때문에 다 어프레이즈 그 은행 직원들 가운데서는 이 부동산 감정 전문가들이 다 있고 그래서 이 신청하는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감정을 다시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네. 이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그래서 못 갚을 경우에 우리가 해수를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것을 이제 판단을 해서 융자를 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은행의 몫이거든요. 그것을 잘 판단을 못하는 은행은 악성 부채를 융자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은행에 손실을 끼치게 되고 그러면 그렇죠.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런 경영진을 쫓아내겠죠. 네. 그와 같이 은행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 누구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사람도 없고 피해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기라고 이게 판결을 내리고 사기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데도 피해를 봤다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도리어 피해를 봤어야 된다는 사람들은 우리는 피해를 본 것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이 아주 중요한 좋은 고객이기 때문에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벌금으로 배상금으로 은행이 판결을 내린 것이 얼마죠?
3억 5,500만 달러요. 3억 5,500만 불.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자. 매일 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 그 이번 주에 나온 얘기는 판결 이후 30일 이후에 이전까지 완부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트럼프라도 3억 불이란 4억 불이라는 돈이 있을까요? 근데 완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이 뉴욕 검찰이 우리가 그 이 뉴욕에 있는 그 트럼프의 부동산을 일부를 우리가 강제로 차압을 해서 우리가 뺏어서 그것을 이제 팔아서 그것으로 돈을 갚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누가 제일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재판을 보고 또 이 판사와 검찰이 하는 뉴욕 검찰이 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뉴욕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 정말 이게 늘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은 이거는 exact science, 이 과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이제 평가가 달라질 수 네.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나 최종적인 평가는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하는 감정이 맞는 것이거든. 그래서 은행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 정도면은 우리가 감정을 해보니까 가치가 있다. 이만큼 융자를 해도 은행으로서는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그들이 융자를 준 것이고 만일에 잘못 판단하고 있으면 스스로도 은행이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그러니까 많은 그 법 전문가들이 이 판결을 보고 하는 얘기가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잘못된 법의 적용이다. 네. 피해자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그 이제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30일 이내에 막대한 엄청난 이 액수의 벌금을 완불하지 않으면 이제 이 트럼프는 항소를 하기 위해서 이 법원에다가 이 판사 똑같은 판사에게 이 30일 이내에는 완불을 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조금 연기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연기해달라고 했더니 판사가 안 돼. 하고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이 4천 한국 돈으로 치면 4천억 원 네. 예, 정도 넘죠. 4억. 훨씬 넘죠. 훨씬 높네요. 네. 예, 한 6천억이 될 거예요. 네네. 이자까지 납입은. 네. 돈을 싹 지금 이제 유동성이 있는 그런 그런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앞으로는 우리 뉴욕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정부든지 국가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기업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기업에게 그러니까 이제 반기업적인 이런 정책이고 이런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뉴욕주로서는 뉴욕 시민으로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이 트럼프가 상당히 그 뉴욕에서 많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왔고 지금까지 뭐 자기 말로는 수억 불의 네. 그런 그 세금을 뉴욕에 지금까지 지불해왔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이 세수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정치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사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과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트럼프가 이제 센세이션한 타이틀은 트럼프가 사기죄로 유죄를 받고 엄청난 벌금을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됐다. 네.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은 뉴욕에 있는 어떤 기업도 자신이 소유하는 기업에도 이사로 혹은 그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 그 말은 뉴욕주에서 나가라 그 말이거든요. 사업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네.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30일 이내에 이 엄청난 액수의 그 이 벌금을 완불하지 않으면은 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까지도 뺏어가겠다 강제로. 그래서 그 매각을 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식이니까 상당히 좀 그 어떻게 보면 좀 공산주의식인 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면서 미국이 제3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라는 이제 표현을 한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주 정부를 운영을 하면은 누가 그런 리스크를 안고 그 뉴욕주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겠습니까? 네. 모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특히 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늘 항시적으로 융자를 받고 이게 은행과 거래를 하면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너 이 융자 신청서에 명시한 이것이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재산을 뺏어가고 이런 식으로 네. 엄청난 벌금을 물리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 주에 사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떠날 것이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한 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런 판결을 했을까? 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걸었을까? 그건 당연히 이제 트럼프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대권 후보로서 후보를 이렇게 낙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자신들이 선택을 하는 것인데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인데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사법부가 나서서 상대당에 그러니까 이제 판사와 이 경우는 판사와 검사가 다 이제 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검찰총장 이 사람은 더욱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사법부가 나서서 상대당의 대권 후보를 이런 식으로 주저앉히기 위해서 낙마하기 위해서 이런 이 사법부를 이용한다는 것, 정부의 힘을 권력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네. 그러나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 것이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신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의 소중한 투표를 어떻게 한 표를 행사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셔서 오늘의 장로님 해주신 말씀도 잘 정리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장로님, 저희가 이제 또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 예. 또 공화당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내일이죠. 프라이머리가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이죠. 네, 또 헤일리 우리 니키 헤일리 전 대사도 유엔 대사도 지금 경선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겠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트럼프가 다시 더 완승을 할 거라고도 얘기도 하고 참 이 앞으로의 공화당 경선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지난번에 그 아이오와 주와 이 프라이머리 끝난 후에 과거의 전례에 하면은 이제 당연히 니키 헤일리가 이제 대선 그 후보에서 내려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본인은 끝까지 가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제가 저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네. 내일 선거가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로 니키 헤일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그렇죠. 해도 주지사로 이제 있었던 주이기 때문에 네. 자신이 주지사로 있었던 주에서 지게 되면은 그러면 사실은 다른 주에서 이길 수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거 공학적인 면에서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그 선거인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30% 이상 차이로 트럼프에 지는 것으로 지금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니키 헤일리가 나는 이번에 지더라도 끝까지 가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설을 했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러면 그 사실은 이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은 트럼프 이 니키 헤일리가 지난 그 1월 달 동안에 1,몇백만 불 정도의 모금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모금하신 많은 분들이 과거에 민주당 후보들에게 그 돈을 도네이트한 분들이 니키 헤일리에게 돈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트럼프를 이렇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니키 헤일리를 계속 이제 후보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니키 헤일리 캠페인에 이제 돈을 주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글쎄요, 그 니키 헤일리 말을 들어보면은 그 바이든과의 결성에서 트럼프보다는 자신이 더 경쟁력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희망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트럼프가 상당히 사법적인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고 앞으로 사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혹시라도 낙마하는 경우에 내가 민주당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분명히 내일 선거 결과가 지금 여론조사 같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트럼프의 그 지는 것으로 나오게 되면은 니키 헤일리도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예.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다음 주에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 오늘도 말씀 나눠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또 미국을 읽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